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일산병원 산부인과의 고재원입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직접 강의를 뵙고 하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산부인과에서 AI의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주변에는 벌써 이미 인공지능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런 배너들도 있죠. 제가 오늘 할 강의 내용은 AI의 기본 개념 이해와 그 다음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 그리고 윤리적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의료 데이터가 요즘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AI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성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것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해서 학습하고 추론, 그리고 또 판단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겠죠. 우리 주변에는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화를 이해하는 챗봇이 있겠고요. 그리고 추천 시스템, 저희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이에 비슷한 내용들이 쭉 뜨죠. 그리고 자율주행 차도 그렇습니다. 환경을 인식하고 신호등을 보고 사람이 있으면 이를 피하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그 AI는 결국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많아야지 이 데이터들을 알고리즘이 분석을 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요리사라고 할 수 있고요. 알고리즘은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학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데이터는 교재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학생들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알고리즘은 길찾기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방법이겠죠. 딥러닝은 아이의 반복된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강화학습이 필요합니다. 강화학습은 보상을 통해서 행동을 개선하는 원리입니다. 강아지가 뭔가 잘하게 되면은 과자를 주고 잘못하게 되면은 혼을 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AI의 작동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학습 단계를 거쳐서 알고리즘이죠.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서 패턴을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들을 입력받아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평가하고 개선해서 이 평가 개선은 결국 작동 원리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주요 AI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이것은 이제 연속점 관계를 가지고 예측을 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시전 트리, 분기 구조를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KNN이라고 해서 유사한 데이터에 이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예측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딥러닝, 이것은 이제 인공신경망이라 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 간의 복잡한 관계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를 또 강화학습을 통해서 보상을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딥러닝은 그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저희가 그 이미지 같은 고차원 데이터들을 이용할 때 그 이미지를 파악해내고 중요한 특징들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CNN
신경망을 이용하게 되고요.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RNN이라고 그래서 Recurrent Neural Network, 이전에 처리했던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서 새로 들어온 입력된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출력을 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은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이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좀 더 깊은 러닝이 이제 딥러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 머신러닝은 주어진 데이터를 인간이 먼저 처리를 하고 이것을 컴퓨터에 이제 특정 패턴을 갖다가 추출하는 방법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에서 사람이 하던 패턴 추출 방법을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한 비유를 해서 설명한다면 인간이 개의 형태, 고양이의 형태, 개의 목소리, 소리, 고양이의 소리 이런 것들 그런 특성들을 추려갖고 사전에 이제 정의된 알고리즘을 줍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은 이 규칙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딥러닝은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아예 많은 데이터들을 그냥 넣어주면 이것을 신경망을 통해서 이 개는 이렇게 우네, 개는 어떻게 생겼네, 이런 특성들을 스스로 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머신러닝은 적은 데이터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요. 단순한 모델 그리고 빠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딥러닝은 좀 더 여러 번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다시 생각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학습이 좀 느리다는 문제는 있겠고 GPU 같은 고성능 자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의료 데이터는 폭증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이 직접 분석하기는 이제 어려워졌죠. 그래서 AI 분석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결국 컴퓨터의 특징이겠죠. 그러다 보니 진단의 정확성도 향상되고요. 그만큼 치료 효과의 향상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 영상이나 유전자 정보, 데이터 등을 통합 분석할 수 있고요.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치료 최적화에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모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올해 나왔던데요. 태아 선천성 신장질환에 대해서 AI 검증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11개 의과대학에서 수집한 4천여 건의 고해상도 초음파 영상을 AI에게 학습을 시켰고요. 14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무작위로 200건 정도를 판독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AI로 판단한 경우 정확도가 97%, 그리고 의사들이 판단한 경우 83%, 민감도 특이도 다 높았고요. 그리고 판독 시간도 적게 단축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궁 경부암 진단에 있어서 그 아이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서비레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요. AI를 활용해서 자동 판독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암 진단의 정확성, 신속성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당 서울대 교수님이 발표하신 건데 난임 성공률을 65%까지 높이는 분석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배아연구원이 현미경으로 건강한 배아를 고를 때는 임신 예측률이 약 37%였는데 AI가 이제 그저 평가하고 시술했던 경우는 65%까지 예측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대 목동병원 교수님들이 낸 논문인데요. 임신 중기, 임산부 질액에서 검출했던 락토바실루스하고 유레아 플라스마 이 조합을 갖다가 AI 러닝머신을 통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조사 내 예측률을 72%까지 높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학적인 관련된 AI 활용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회에 갔더니 그 학회에서 회의를 실시간으로 번역을 하고 또 자막, 음성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벤트 캣이라고 하는 AI가 직접 해준 것입니다. 우선 제일 좋았던 것은 경제성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사를 두었을 때보다도 훨씬 적게 비용이 들고요. QR코드나 아니면 URL을 복사해서 사용하게 되면 자막을 바로 모바일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동시 통역 부스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스페이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도 학습을 통해서 계속 정확하게 통역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어권이 43개라고 합니다. So let us assume 다음과 the 같습니다. first test 이렇게 is what are the top five 발표자는 계속 biomarkers. 자기 Was the 발표를 하고 p-value 있고요. associated 그에 with 대해서 over survival for 영어를 patients 한국어로 that have undergone 이렇게 번역을 chemotherapy? 해줍니다. So 리얼타임으로 번역하는데 basically, we 약간의 already 갭이 selected 있는데 some of the 이런 것들을 agents 전부 with 다 our 이렇게 biomarker 표현해주는 supervised agents, and in 경험을 order 하였습니다. 그리고 AI 음성 인식 솔루션이라고 하는 퍼즐 AI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음성 인식을 해서 바로 그러니까 저희가 음성 인식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의학적 언어는 잘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99%까지 해석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 명령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차트에다가 직접 써주고 결과 기록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업무 처리 속도나 정확도가 향상되죠. 그리고 또 동의서를 음성 녹음으로 해서 이걸 음성 녹음으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직접 동의서 형태로 해서 EMR에다가 자동 저장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직접 시연해 주신 걸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것을 목소리로 나왔었는데 그 목소리로 제가 직접 넣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로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말로 한 것을 다 분석해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될지를 알고 AI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음성인식 솔루션도 있습니다. 디스니아가 어그리베이트 되었다. 그리고 또 뭐 보스 레그 이데마가 있었다. 그리고 다이아스톨리 머머가 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은 이걸 이제 진단을 추론을 해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진단 추론을 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단이 필요하냐.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외래 기록 좀 해줘 그러면 외래 기록도 해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것은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AWS에서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 전체 생존율과 관련된 상위 5개 마커를 한번 나열해봐. P값이 가장 낮은 좀 정확도가 있는 것들, 믿을 만한 것들로 뽑아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쭉 순서대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코어트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태티스티컬 아날라이시스도 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도 자기네들이 도표로도 보여주고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GDF15 발현값이 가장 낮은 2명 환자에 대해서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계산해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쭉 뽑아주고요. 앞으로는 이제 맞춤형 정밀 의료 실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원격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또 AI 웨어러블로 활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윤리적 문제인데요. AI가 진단을 잘못했을 때 이것이 AI의 잘못이냐 아니면 만들어낸 사람이 잘못됐느냐 아니면 임상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데이터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많은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의료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이며 보안은 제대로 될 것인가. 그리고 의료 불평등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정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다윈이 한 말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살아남는 것들은 강한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인텔리전트한 것들도 아니다. 결국은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일산백병원 선생님들 원팀입니다. 이분들이 제게는 아주 자랑스럽고 훌륭한 교수님들이라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